근데 수도권은 성남. 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투자자들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 돈 없으면 따라 움직여요. 가격이 올라요. 제일 마지막이 아마 인천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인천일 거라 보고 있고요. 인천은 이제 우리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영향이 다른데 이 설명이 안 다르네. 이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이 금융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 설명 드렸죠, 한번. 외곽으로 할수록 이 공급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구두로 한번. 네, 말씀드렸죠. 네. 이제 공급이 완성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장이 죽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늦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금융 영향, 이쪽은 금리 영향이나 수익률 영향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는 전세 수급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상승할 때도 보면 2013년에 상승할 때도 여기서부터 상승했거든요. 이 외곽부터 공급이 줄면서 여기서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쭉 들어오면서 2015년이나 14년부터 서울 상승했죠. 여기서부터 돈 번 분들이 금융을 활용해서 돈을 활용해서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아, 보통 이렇게 강남이 먼저 죽고 뭐 시작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상승 원래 이게 구조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개업 얘기 하잖아.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급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공급 들어가고 상승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가 가장 먼저 받고요. 공급이. 즉 강남, 인천으로 보면. 네, 강남 인천을 여기가 먼저 받고 금융의 영향 여기서 먼저 받습니다. 그 대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영향 받죠. 그래서 지금 대출을 쪼으니까 여기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 또 이제 공급으로 이게 해석하게 되면은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요. 공급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전세가 눌리거든요. 맞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공급하게 되면 전세가 오르지 못하잖아요. 공급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세 가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안 나오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수익률하고 관계 있는 지역이거든요. 강남이. 네. 그러니까 그때 멈춘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률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금리나 전세 가율의 영향이 크고 이쪽에는 공급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세 수급의 영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급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전세 가율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쪽에 공급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장 먼저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우리가 관찰할 때 인천이 먼저 죽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인천을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여기가 이제 밀려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하락할 거예요. 여기가 멈추니까 돈을 이용해서 여기 안쪽 못 들어가죠. 자금력도 줄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도요. 네, 광역시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우리가 강남이 전세 가격이 제일 낮잖아요. 지금 또 현재도. 이 말은 뭐냐면 투자 수요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시골로 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제일 높아요. 딱 붙어 있어. 500개 또 있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투자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공급量바로 하락합니다. 이쪽은요. 공급하고 금융화 같이 겹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강남시장이 잘 보게 되면은 뉴욕 집값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강남 집값이 그래프가. 구두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듣죠. 그거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강남 집값은 약간 묘해요. 전체 금융 환경, 우리나라 금융 환경과 세계의 금융 환경, 뉴욕 집값은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의 바로 밑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가 한 10이 되잖아요. 서울 강남이 전 세계 한 12 정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은 우리가 공급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이 강남시장은 조금 독특해요. 강남시장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은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힘듭니다. 근데 공급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네. 그러면 뉴욕이나 그런 미국의 그런 주요 도시들도 네. 그 가격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까? 그건 다르죠. 주택이 거기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건 주택이 기반되어 있고 우리는 아파트가 기반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참 아파트죠. 네, 아파트가 제가 90년부터 하는 거는 아파트 1기 신도시가 9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단독주택이었잖아요. 아파트 비중이 얼마 안 됐어요. 90년부터 우리 아파트가 시작됐어요. 전세가 예측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전세가는 3, 4년 후에 이처럼 비싸게 가격이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는 바로 이제 그해 입주 물량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평균 제 책은 한개 수요고 그 수요가 넘어가게 되면 전체는 약세를 보이는 건 거의 맞아요. 근데 최근에 710 대책 나오면서 그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야지 영향을 받거든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조금 달라진 게 사실인데 일단은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누적돼 있기 때문에 누적해서 공급량이 안 나오게 되면 전세는 바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은요. 지금처럼. 네, 바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공급돼야 돼요. 서울은요. 근데 연속해서 공급해도 나중에 이 연속도 어느 정도 시즌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다 그때 또 올라요. 왜냐하면 수요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90년도에 1기 신도시 입주하잖아요. 91년부터. 네.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은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공급 많아도. 왜냐하면 수요가 안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사면서 계속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뒤로 갈수록 공급량 영향은 약간 적어져요. 수요 때문에. 전세의 영향은 조금 높아갑니다. 이게 구조에서 그렇습니다. 그 월세는 좀 어떻습니까? 그때 한번 월세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진짜로 그렇게 네, 진행.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했잖아요. 제가 10몇 년 돌고 있는데 오르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 공급이 주니까 등달아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이렇게 자꾸 이런 정책하게 되면 월세가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서울엔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내가 그걸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해요. 우리가 정말 월세에 싸게 살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월세는 정말 싸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세 때문에. 임대 시장이 전세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 전세를 찾아가기 때문에 월세가 쌌다고요.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월세가 기반이 돼 있어요. 공급 주면 바로 월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급 주면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월세는 가만히 있고. 네. 조금씩 올라갑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베트남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거기 월세가 한국하고 월세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한국하고 월세 똑같은데 베트남이 이제 우리보다 경제가 좀 낮잖아요, 수준이. 네. 근데 월세가 똑같으니까 놀라잖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비싼 것 같아요? 베트남은 제 가격이고요. 우리나라가 싸는 거예요. 우린 전세가 있어서. 네,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베트남을 네, 이해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는 그 월세가 맞다니까요. 월세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세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월세가 싼 걸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전세 없으면 월세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알 거예요. 외국에는 한 명 월급이 월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특히 강남은 빠르게 가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투룸, 쓰리룸 아파텔 매수하고 청약 당첨 기다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왜냐면은 아파트 수요가 아파트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엔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나오시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를 계속 들고 있기는 상품으로서는 경쟁에서 밀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를 밀리거든요. 아파트를 밀리면서 오피스텔도 밀리고 다 밀려요. 마지막에 빌라까지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 많게 되게 되면 거기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기 우리가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오시는 거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빠져나온 타이밍은 어떻게? 아파트 공급이 많을 때. 서울은 공급이 누적이기 때문에 저 시기를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조금 더 길게 해서. 생수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투자에서는요. 아파트를 공급 못 하니까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 생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간은 수요를 조금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을 조금 교란시키는 물량이에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많이 했어요. 네. 급해서. 그래서 그건 주차장도 안 되고 막 되게 불편해요. 근데 지나 보면은 그런 물건들이 경쟁력이 되게 없습니다. 아파트 공급되게 되면은. 그래서 단기간에는 공급 없을 때는 좀 올라요. 근데 얘도 경쟁에서 밀립니다. 아파트처럼. 그래서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될 물건이고 단기 투자 물건이지 장기로 갈 물건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선분양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 적정 공급이란 없는 걸까요? 또한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시점을 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건설사가 착공해서 준공까지 3년 정도 걸리니 그러한 이유도 되는지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일단 정확합니다. 맞고요. 선분양이 다 없으면은 선분양이 있게 되게 되면은 건설사가 이제 시장을 예측해야 돼요. 자기들이 가장 좋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선분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할 때 가장 좋게 받아야 돼요. 가격을. 근데 지금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에서 시장에서 입주 때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또 입주 후에도 가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건설사에서 아무리 낮게 분양가를 해서 측정해도 시장에 나오고 보면은 시장 가격이 형성하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선분양 제도가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후분양하게 되면 공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분양 제도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후분양,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분양 원가 공개 이걸 해야 된다.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되죠. 요거 좀 설명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가를 공개해도요.
원가 공개한다고 시장 원가대로 가격 매기시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시장 가격을 매기져요. 근데 건설사에서 아주 비싸게 받고 싶잖아요. 비싸게 한다 해보라 하세요. 나중에 마이너스 피 나오죠. 마이너스 피 나온다니까요.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지 건설사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가격을 정한다 해도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분양가로 해서 계속 멈춰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올라가죠. 네. 올라가거나 떨어져요. 어떻게 마이너스 4천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건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따라서 시장 가격으로 정해지는 거지 어떻게 원가를 공개하고 뭐 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요? 해도 시장 나오게 되면 다르게 결정되죠.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표준 임대료 시행될까요? 그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못할 겁니다. 시장에 가격이 있는데 하게 되면 이민계약서 같은 게 나오게 돼요. 이중계약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에서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이중계약. 이중계약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는. 하게 되면 그런 뭐 편법, 불법, 뭐 이면 계약, 뭐 뒤로 계약하는 거 이런 계약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원하지 않지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공급이 아마 굉장히 많이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 공급 줄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또 피해는 결국엔 그 임대를 없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또 다 하게 되죠. GTX는 서울의 영향은 크죠. 서울은 지하철 영향이 큰 곳이에요. GTX 자체가 가격을 변동을 시키는 거 아니고요. 전체 공급의 환경에서 상승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GTX에 투자자 몰리고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상승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GTX 우리 지하철 영향은 지역에 대한 가격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지역과 지역의 가격을 파괴해요. 어떤 지역에 가격이 A라는 가격이 있으면은 B하고 연결시키면은 B 가격이 높다면은 B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사람이 A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B의 가격을 이 교통망에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과 지역을 가격을 파괴하는 게 서울의 지하철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어떤 노선에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뛰는 거는 내가 강남에 연결되어 있으면 강남 가격을 하고 연계돼서 높아지는 거고 다른 지역하고 연결된 그 가격이 연계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하철 공사가 멈춘 적 없잖아요. 서울에는요. 단 한 번도. 네. 역사상. 근데 하락하고 상승 계속 반복했죠. 스탠스는 변한 게 없으십니다. 네, 오늘도 네. 시원하게 또 생각대로 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보면 그냥 구조만 이야기한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건 상승한다는 상승한다 이야기해야 되죠. 하락한다는 하락한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락 문제도 아니고 상승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0명의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적폐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단편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상승장도 있지만은 하락장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서울 수도권분들은요. 그래서 투자는 하되 또 하락에 대한 공부는 또 열심히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단편적인 그런 그 고정되어 있는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옷을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앞부분을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모습 보여드려요. 또 서울 지나갈 일 있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